호수공원을 만들다 보면은 인공 호수로밖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물이 너무 한꺼번에 비가 와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니까 물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모자랄 땐 너무 모자라고 남을 때는 막 이게 막 홍수까지 나고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 호수를 자꾸 만들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는 이제 수심도 되게 일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 수질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 호수가 많아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큰 호수공원의 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강에서 쭉 빼가지고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제일 많아요. 네. 그게 세종호수공원이 그렇습니다. 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쉽죠. 그러면 거기는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이 있으니까 계속 수질 관리도 잘 되고 그러죠. 아니면은 산 위에다가 주위에 오염이 하나도 안 되는 데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들 있잖아요. 샘물들. 이걸 모아가지고 잘 모으면 근사하게 돼요. 사실 호수 중에서 호수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수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얘가 머물러 있는 물이잖아요. 머물러 있는 물은 흐르질 않으면 썩어요. 공기와의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산소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콩팥을 하려면은 우리 콩팥에 걸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도 잘 알죠. 우리도 지금 이거는 여기 벌써 녹조 생겼네. 근데 이제 여기에 녹조를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모래하고 조그만 자갈 같은 알갱이. 거를 놔두면은 좋지 않은 게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침전과 여과 이거 다 어려운 거 아니죠? 침전은 가라앉는 거고 여과는 걸러내는 걸러주는 겁니다. 건데. 다행이야. 그 콩팥이 하는 거. 침전요건 알아서. 그거를 하는 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요. 아니 이게 적절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수영장 가도 유수풀이지 왜? 맞아요. 거기가 물이 더 깨끗하죠. 깨끗하죠. 느낌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흐르니까. 훨씬 깨끗한 훨씬 느낌이죠. 맞아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네. 약간 근데 돈이랑 그게 다 이유가 비슷한 있었네요. 네. 호수공원을 이제 만들면서 참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연이랑 가까울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신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친환경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독일에서는 어쨌거나 좀 그런 거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마음대로 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조건들 좀 까다롭게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위례 신도시의 친환경 호수공원 인근 입지가 아주 핫하게 부각된 적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하고 일단 가깝죠.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장지천에 잘 꾸며진 그 호수공원이 계획돼 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주한 지 거의 이제 10년 차 접어들거든요. 아직도 위례 호수공원의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 왜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호수공원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구나. 네, 작년에 큰 비가 좀 와서 호수공원에 물이 가득 차서 준공을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 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육이 이제 백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호수공원 같은 문제도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박사님께서 그리시는 친환경 호수공원이 어떤 것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죠. 서서울 호수공원이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게 네. 바로 서쪽에 있는 겁니다. 서서울공원. 이게 김포공항 근처에 있어요. 여기 서서울 호수공원이 개장한 게 이제 15년 됐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했는데 사실 여기가 유명했던 거는 여기가 정수장이었어요. 예전에 정수장을 완전히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호수공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15년 됐구나. 아니, 개장한 지 15년이나 됐어요. 15년 됐는데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동네 공원이에요. 아하. 진짜 중요한 요 근처 주민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공간. 예전에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치우고 개발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신월동 근처 또 김포 근처가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공원인데 하나 더 붙여서 호수공원이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공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공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김포 신월 지역은 굉장히 행운이 컸던 거지요. 너무 아름답게 하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네, 정말 아름답게 하고 나가셨네요. 여기서 이제 진짜 이 공원의 매력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 서서울 공원에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물이 있습니다. 사실 호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분수를 뿜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비행기가 뜨면 분수가 작동을 합니다. 우와, 진짜? 오! 비행기 때 지나가면 떠요? 마침. 그걸 감지하나 보죠? 어머! 대박. 호수를 감지해서 진짜? 여기 가봐야 되겠지. 어머! 아니, 그러니까 뭐 소리를 감지하는 거야? 소리 감지. 소리를? 데시벨로. 우와, 대박. 여기 건축가님 여기 만드신 설계하신 분이. 설계 최신현 조경 건축가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근데 2009년인데 완공된 맞습니다. 게 네, 그러니까 네. 설계하신 거는 한 2005, 6년 정도에 8년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 지금 15년 지난 다음에 여기 보셨을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예, 살아있는 것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그 15년 전보다는 엄청나게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네. 환경도 더 좋아지고 해서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설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했다기보다는 마음이 전달된 게 네. 그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도시의 재생, 맞아요. 자연의 네. 재생 이게 자연 친화 정도가 아니라 생태에 대해서 그냥 녹아 들어가 그대로, 있다는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그마한 그냥 연못 같은 네. 건데 여기에 굉장히 기하학적인 이 데크와 네. 또 이렇게 수직적인 그 나무들이 쫙 올라오고 거기다가 갑자기 들어오면은 분수가 쫙 뻗어올리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 곡선과 이 수평 수직이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그 대비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지역은 여기는 옹벽으로 돼서 훼손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자연하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대비시키되 선적인 것으로 좀 대비를 시키고 그 공간의 면적인 것은 좀 수직적인 미루나무나 또 물가에는 이제 나우송이라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우리나라 나무고 네. 또 그다음 목백합이라고 또 굉장히 직선적으로 예, 다른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대비시켜 놓으면 좋겠다 해서 식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미루나무. 이거 예전에 시골길에 서 고무줄 놀이 있던 할 나무. 때 그 미루나무가 바로 네. 그거구나. 꼭대기 바로 그거예요. 네. 여기를 무대처럼 쓰더라고요. 어. 여기서 공연도 하고 좋네요. 저녁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 뜨면 거기서 이제 같이 공연하고 놀고 여름에. 한 군데 더 보여드릴 때 그러시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봐라. 여기가 미디어 벽천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예, 영상을 밤에? 원래 틀어야 되는데 아하, 아마 밤에? 지금- 아니요, 낮에도? 낮에도 계속 영상으로 해서 아, 여기 보세요. 앉으니까 벌써 시원하죠. 네. 여기 가까이 오면은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아. 금방 시원해지네. 여름 연애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어디로 다 물이 흘러다니던데, 여기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아서 요거하고 이런 거. 네. 그걸 다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나무도 심고 물이 다니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기는 뭐 하는 공간일까요? 백인의 식탁이라고 그냥 식탁에서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데. 우와. 공원 취사 금지잖아요. 그런데 취사 금지. 취삼아 식은 괜찮아. 그 요새 호수공원이 일종의 유행이에요. 그냥 네. 호수를 만들면 네. 요새 이제 호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네, 정도로 근데 호수공원을 만드는 거를 마치 부동산 값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호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든 문제가 이 수질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 서서울 호수공원에서는 이 수질 문제를 굉장히 잘 처리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 물 자체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호수로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보낼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요즘 이제 빗물이 내려오면 빨리 내어보내는 쪽으로만 포커스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물들이 막 습겨들어가면 금방 물이 이제 오염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의 그 공원이라는 녹지에서 호수로 들어가는 모든 물들은 몇 번의 침정과 오버프로를 거쳐서 계속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맑은 물이 공급되면 그 호수의 수질은 저는 늘 좋게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좋은 사례가 지금 동탄호수공원도 호수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도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 부수업금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우수의 침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고 맑은 물을 넣어줄 것이냐 이게 좀 포커스가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이제 산소 공급인데 물을 순환해서 계속 산소 공급을 해줘서 물의 수질이 유지되게 하는 방법. 두 개가 같이 유지되면 저는 충분히 호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생태 재생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려운 작업이지만 우리 인간의 미래, 도시의 미래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좋은 공원을 또 좋은 시민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 딱 왔는데 주민들이 감사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대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공간으로 버려져 있던 공간을 이렇게 좋은 거로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선사를 해주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호수공원 생각할 때 이렇게 동네 주민, 바로 근처의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설계 단계 때부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배려한 다양한 장치들이 참 호수공원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시민들이 자기의 정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까 함부르크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유럽의 공원에 가면 참 좋은 게 정원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나요. 우리도 그렇게 정원 같은 도시의 정원을 만드는 그런 접근 방식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니엘 씨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거고요. 없어진 아니면 폐지된 어떤 시설을 예를 들면 문화 공간으로 다시 재사용하거나 여기처럼 이제 자연과 함께 좀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좀 생겼으면 해요. 그런 재활용된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천안의 그 성성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원래 수질이 6등급이 되는 좀 낙후된 그런 농업용 저수지였는데 이제 수질 개선도 하고 이제 자연 생태계를 살려보고자 이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현재는 무슨 맹꽁이 같은 그런 멸종 위기 양서류들도 살고 원앙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맹꽁이 초등학교 때 보고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으로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도 많이 모이셔서 이제 아트 팩토리 뭐 이런 아트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천안 성성호수공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저기 뭐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호수공원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전 전국에 있는 약 20여 개를 분석을 다 했어요. 네. 어디가 뭐가 있냐 어떻게 봤냐 했는데 진짜 성공한 호수공원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보다도 동물들이 더 많습니다. 개구리, 맹꽁이, 물고기 중에서도 피라미드 조그만 것들 거기다가 이제 새. 왜냐하면 조그만 새들이 있어야 이게 날아와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깊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에서는 저기 물고기들이 잘 못 살아요. 알을 낳으려 그러면 얕은 물로 와야 되거든요. 한 요 정도 얕은 물로 와서 여기다가 알을 낳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피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잡아먹으려고 새들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거를 만든 게 성성 저쪽 저수지와 호수공원인 것 같아요. 이 친환경 호수공원이 사실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네. 막 네. 섣불리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네요. 세월이 흐를수록 최소한 15년, 서서울 호수공원 15년 지나니까 네. 가라앉아. 한 10년은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나무도 자라고 그 안에 순한 체계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